네, 줄기와 이끌림 개념 탐구하기 1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요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대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탐구하기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제시한 거는 뭐냐면 송내역 기차 시간표예요. 열차 지하철역에 가보면은 이 지하철 시간표를 이런 형태로 나타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 가운데 여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되면 얘는 5시 때 열차 시간을 표현한 거고 여기는 6시 때 여기는 7시 때 여기는 8시 때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가로선은 뭐냐? 가로선은 뭘 의미하냐면 분입니다. 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료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자료를 읽을 때는 시간은 5시고 시간대는 5시죠. 그 다음에 요 가로 있는 이 21이라는 숫자는 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시 21분에 무슨 열차가 있냐면 인천 방향 열차가 5시 1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얘는 그렇죠. 시간은 5시 때고 시간은 48분인 어느 방향 열차냐면 용산 방향 열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지하철 표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놀러 가려고 하는 승현이가 송내역에 도착한 시간은 얼마냐면 8시 14분입니다. 승현이가 처음으로 오는 용산 방향 열차를 타기 위해서 몇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8시 14분 이전의 기차는 지금 놓친 상태고 8시 14분 이후의 전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8시 때 이제 전철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이냐면 용산 방향 열차니까 우리는 어딜 보면 되냐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어디를 보냐? 8시 때니까 지금 이 8시 때를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14분이니까 우리는 언제 도착했냐면 요 12분과 20분 사이인 지금 여기 14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뭐를 놓쳤냐면 요 부분을 놓쳐서 이제 탈 수가 없어요. 8시 4분, 8시 5분, 8시 12분은 놓쳐서 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기차는 뭐냐면 요 8시 20분 기차입니다. 그래서 8시 14분에서 처음으로 오는 용산 방향 열차는 언제 오냐면 8시 20분에 오고 우리는 8시 14분에 왔기 때문에 총 몇 분을 기다려야 되냐면 6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위의 표를 옆에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여기서 옆에 표라는 거는 이 송내역 기차 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쓴 답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열차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시간은 7시다. 그리고 열차를 가장 적게 운행하는 시간은 5시다. 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열차를 많이 운행하는 시간이 언젠지 알 수 있냐면 지금 5시 때는 열차를 몇 개 운영하냐면 총 용산 방향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6개의 전철이 옵니다. 6개라고 하면 좀 그렇고 6번의 전철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천 방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해서 6번의 전철이 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세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언제냐면 우리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7시 때죠. 7시 때는 총 몇 번이냐면 19번입니다. 자, 우리 인천 방향은 얼마나 볼까요? 인천 방향 요쪽 몇 번이면은 지금 18번이 되겠죠. 나머지 시간대에 비해서 7시 때가 가장 운행하는 시간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잘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열차를 가장 적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열차를 가장 적게 운행하는 시간대는 5시 때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잘 찾아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쓰려면 7시가 아니라 7시 때, 5시가 아니라 5시 대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의견 한번 봅시다. 자, 용산 방향 가장 마지막으로 종착하는 열차는 10시 54분이다. 자, 원래는 선생님이 이 시간은 5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인데 그 중에 10시까지만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9시 것도 생략을 한 기차표인데 요 기차표 안에서만 보면 가장 첫 차는 언제냐면 가장 첫 차는 이때가 제일 첫 차죠. 용산 방향의 첫 차. 그 다음에 용산 방향에서 이 전철표에서 마지막 차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종착하는 열차는 10시 54분이다. 그러면 10시 때 54분이니까 얘도 맞네요. 인천 방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종착하는 열차는 5시 21분이다. 자, 인천 방향이면은 지금 오른쪽인데 거기서 가장 첫째는 누구냐면 얘죠, 얘. 가장 첫 차. 인천 첫 차. 인천 방향 첫 차. 그 다음 인천 방향 마지막 차는 누굴까요? 그렇죠. 얘가 인천 방향 마지막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종착하는 거는 5시 21분. 여기 5시 21분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마지막 친구 다 봅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까지 썼다. 그쵸? 아주 중요한 거 찾아내줬어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작은 숫자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숫자들 순서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일찍 운행하는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시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던 거죠. 순서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간대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열차가 돼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7시에는 왜 열차가 많을까요? 그렇죠. 이 시간이 출근 시간대니까 열차 배치를 많이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지하철표로 정리하는 이 방식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료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대별 이 분 순서대로 알아보기가 쉬워서 첫 차와 마지막 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어떤 열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 빈도수를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옆에 분은 지하철 운행 시간을 어떻게 정리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 가지 이상 써봅시다. 우리 한 친구 의견 한번 봅시다. 가운데 있는 큰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다. 잘 봤죠? 큰 숫자는 시간. 그리고 작은 숫자들은 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얘 5시 6분에 한 번, 5시 26분에 한 번.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용산 방향이겠고 5시
이때 6분 하나, 26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잘 써주었죠.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시간은 중복되므로 딱 한 번 썼죠. 한 번. 예를 들면 요 자료를 우리가 일일이 다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시 6분, 5시 26분, 5시 37분, 5시 45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5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해줘서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중복되는 거는 한 번에 시간대로 표현을 하고 바뀌는 부분만 따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5시 그리고 시간, 분이라는 거는 없어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표시는 다 제거하고 딱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딱 표시를 해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시간은 중복되므로 딱 한 번, 그리고 분을 그 시간의 줄에 맞춰 나타내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꼭 필요한 숫자 부분만 자료로 나타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꼭 필요한 숫자 부분 자료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중복되는 거를 한 번 써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지금 큰 주제는 뭐냐면 줄기와 이끌림입니다. 이 기차표에 해당하는 게 줄기와 이끌림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예예요. 그러면 탐구하기 2에서 우리가 줄기와 이끌림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